우선 부등식 문제를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1차 부등식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중학교 2학년 때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 첫 번째 이런 식이 있어. ax 더하기 b가 0 이상이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x에 관하여 부등식을 풀어라. 또는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해를 구한다라는 게 그냥 오직 하나만이 아니지.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나타내야 돼. a가 0이 아니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지. 즉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자, 그렇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지. 얘는 뭐뭐일 때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자, 이렇게만 쓰면 안 되지.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1차 부등식에 관하여 풀어라. 이렇게 안 됐어. x에 관하여 부등식을 풀어야. x에 관한 부등식이지. 관한 부등식으로 바꾸자. a가 0이면 이렇게 쓸게.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이 되려면 b는 0 이상이지. 즉 a가 0이고 b가 0 이상이면 부등식을 풀라고 그랬었잖아.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라고 하자.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 그럼 이거 말고 a가 0이고 b가 0보다 작으면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은 음수잖아. 그러면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요즘은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보통 이제 문제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불능이라고 해. 불가능하다. 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하고 조금 이제 완전 반대되는 얘기가 이제 부정이거든. 이 말 그대로 이게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부정방정식 이런 얘기를 썼었지. 그래서 불능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은 해가 여러 개 이상이다. 정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무수히 많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니까 얘랑 얘랑 혹시나 헷갈릴까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다시 결론 지으면 이런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얘로만 풀면 돼. 근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돼 있으면 다음과 같이 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차 부등식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꼭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아두고 지금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하는 것 중에 기본적인 것들은 잘 하니까 여기에서 절대값을 포함하는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럼 절대값을 포함한다는 게 1차 부등식에서는 거의 거리 개념이야. 거리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수직선 위에 수직선 좌표가 A고 수직선 좌표가 B고 수직선 좌표가 C야.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2 뭐 이렇게 써볼게. 그럼 여기 위에 어떤 P가 있어. 그럼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의 최소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절대값이 있다라는 건 거리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는 절대값 x-1, 절대값 x-5, 절대값 x-12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이것의 최소값은 결국에는 여기 이 간격하고 중요하지 않고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 여기 0이 되는 x값, 즉 세 개 부분으로 우리가 x값이 나눠지잖아. 그래서 총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즉 이럴 때는 얘가 다 음수인 거야. 맞지? 여기 있으니까 x가 여기는 5, 여기가 12. 그럼 이제 너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x가 5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5 대입하고 나면 여기는 4고 여기는 7. 여기니까. 그래서 거리가 11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답은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간격하고 상관없이 여기 구간이 이제 세 개로 이제 점이 되는 구간이 홀수계가 되면 그것의 중점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요게 들어가야 돼. 교과서에도 있어. 교과서에도 항이 2개짜리로 보통 있는데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먼저 항을 3개로 만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식은 x에 관한 식이니까 fx로 하자. 함수화 시키는 거야. 함수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게. y는 fx 그래프를 그리자. 자, 그린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제 실제로 이 범위에서 내가 이제 일단은 보여주긴 할게.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절대값이 다 음수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1차 함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값을 우리가 대입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가 18이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됐지. 그러면 지금 이 범위에서는 얘야. 그럼 얘 범위 이거와 이거 사이에서는 얘는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지. 그렇다면 여기 x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가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이제 우리가 값을 막 다 나누기는 힘드니까 적어도 1이었을 때 1보다 약간 작을 때 1보다 약간 컸을 때 연결이 될 거라고. 그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값을 여기에다 넣으면 1, 어딜 지나? 15를 지나지. 그러면 1,15 지나게 한다면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방법이야. 그러지 않으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는 x-1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이렇게 이제 정리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하거든. 여기가 중요해. 5와 12 사이는 얘와 얘 양수잖아. 그럼 얘 음수니까 어떻게 돼? x의 개수가 1이지.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얘가 5,11을 지나. 그럼 5,11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보다 큰 건 다 양수니까 3x 마이너스 18. 어떻게 보면 얘와 얘가 결국 부호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꼴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그래프화 시킬게. 그래프 시킬 때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 아, 여기 x가 1보다 작았을 땐 여기만 구하는 거니까 그냥 좌표를 쓰자고. 1, 뭐야? 15 지나고 여기는 5, 11 지나고 여기는 12, 18 지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좌표를 여기다 찍자. 1, 15 대충만 그리는 거야. 근데 직선은 뭐가 중요해? 기울기가 중요해.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뭐 여기 18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는 5, 11이지. 그럼 기울기가 이게 마이너스 1짜리야. 그러니까 기울기에 초점을 둬.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몇이야? 12. 그 다음에 기울기가 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 여기 위치를 알 수 있지. 다시 말해서 이 x좌표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야?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거리라는 개념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갑자기 부등식 하는데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얘기는 이렇게 돼. 식을 이렇게 내가 바꿔볼게. 자, 쉬운 거. 자, 이거를 만족하는 부등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x가 1보다 작았을 때 좌변이 이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 12 쓰고 18 쓰고 여기도 또 쓰고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 답을 내야 된다고. 그럼 너무 복잡하잖아. 그걸 한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함수는 기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드밴티지가 있을 때가 많다. 그러면 지금 봐봐.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게. y는 fx하고 y는 18 얘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야. 자, 얘가 이렇게 있을 때 항상 y는 fx가 y는 18보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 위쪽에 있는 x범위 이거를 부등식 푼다라고 얘기해. 자, 그렇다면 여기가 18이니까 이렇게 내가 썼잖아. 맞지? 그럼 y는 18. 그럼 그때 만족하는 x범위는 여기에다 집중하게 하려고. 여기 구하니까 여기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 그래서 답을 낼 때도 중요해.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은 써야 돼. 쉼표 쓰면 안 돼요. x는 12보다 크다. 경계가 안 들어갔으니까 경계 주의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또 하나 해볼게.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게끔 하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 문제도 좀 계산 편의를 위해서 내가
약간의 간단함을 보일 거야. 자, 이렇게 됐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만 봤다고 생각해봐봐. 이런 방법으로 다 나눠서 푼다라기보다 여기를 가지고 이제 풀 거거든. 자, 이것도 조금 있다가 요령을 알려줄 거야. 그래프를 빨리 푸는 방법.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이 함수하고 얘를 y는 fx라고 했었지? 얘를 y는 gx라고 하자. 항상 어떻게 돼? 얘가 위에 있게 하는 x 범위라고 하면 돼. 그러면 지금 얘는 기울기가 중요하다.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얘랑 평행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돼?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얘가 여기 위에 있는 구간은 여기지. 그럼 뭐만 우리가 구하면 돼? 0보다 커. 경계 안 들어가니까 여기는 여기만 구하면 된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가 다 양수였을 때 식이니까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얘하고 교점만 구하면 되는 거야. 누가? x 더하기 18. 그러면 x는 36 나누기 2니까 18이 돼버렸지. 그래서 여기가 18 미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가를 보여줄게. 개념이 중요한 부분들이라 우선은 절대값, 지금 개수가 지금 일단은 1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부호가 같아야 돼. 부호가 이제 동시에 둘 다 세 개가 플러스든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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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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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이 거리 개념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2배 해도 상관없고 3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얘가 0이 이제 0보다 크냐 작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구간인 거지. 내가 여기다 썼지만 이제 이거 안 하고 푸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1, 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15였지.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다 음수니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 그럼 직선은 기울기하고 한 점만 지나면 오직 하나 결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고. 그리고 이 식에서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기울기가 3이라는 거 아니까 1,15. 아까 전에 내가 이미 빌드업을 해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럼 얘가 5, 뭐였어? 11이었지. 뭐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5, 좌표 그냥 y좌표는 낮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는 플러스고 나머지 마이너스.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얘도 식 쓸 수 있지. 필요하다면.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어.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5 대입하면 11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12,18이었지.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12보다 큰 구간, 12보다 작은 구간, 12보다 작은 구간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하면 대표적으로 뭐 11을 대입해도 상관없어. 그럼 얘는 양수 마이너스니까 결국 어떻게 돼? 기울기가 1. 아, 여기도 1이구나. 그럼 조금 이부장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나머지는 기울기가 3. 뭐 이건 더 생략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자주 나오는 내용, 교과서에 항이 지금 3개짜리는 내가 조금 더 오버스럽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항수가 일단 2개짜리. 자, 이거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풀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번엔 등호 넣어볼까?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구간을 얘는 4군계지만 얘는 3개로 나뉘긴 하지만 이렇게 쓸게. 얘가 1, 얘 함수만 쓰는 거야. 얘 함수만 1,4. 재밌는 거. 얘가 x가 5였을 때 4. 어때? 자, 그러면 x가 1보다 작으면 기울기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전에? 마이너스 2가 되지. 필요하면 직선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1부터 5까지는 봐봐. 얘는 x계수가 1이었고 얘는 x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1과 5 사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 상수함수가 나오지. 이렇게. 상수함수라는 거는 고등수 하에 나오는 거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돼. y는 뭐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얘가 5,4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기울기가 2겠지. 그럼 얘는 2차 함수만 대칭축이 있는 게 아니라 x는 3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인 거야. 자,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얘하고 비교했을 때 y는 14는 여기 있겠지. 조심해야 돼. 얘가 더 위에 있는 거야. 얘가 더 위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좌표를 구할 건데 내가 대칭이란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기울기 개념도 중요하다. 1대 2지. 직선에선 기울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도 표현할게. 도형으로. 여기가 14지? 그러면 여기가 4지? 그러면 여기가 10이란 말이야. 그럼 몇 대 몇? 1대 2. 기울기가 2니까. 그럼 여기가 5. 아, 그러면 여기 x좌표는 5에다가 5를 더한 10이구나.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얘가 다섯 칸 갔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x 범위가 필요하다고. 자, 경계 주의해야 돼. 이렇게. 지금 내가 기하로만 풀어준 건데 선생님 잘 조금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얘는 아까 전에 기울기 2라고 그랬었고 뭐 이거 그냥 더해도 되지만 이걸로 갈게. 5,4 지나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 되겠지. 그럼 얘가 y는 14였을 때 x값 어떻게 돼? 10이지. 그럼 대칭이니까 굳이 여기까지 구할 필요 없지. 이렇게 나타내는 게 보기가 좋다. 그러면 원칙적인 풀이는 뭡니까? 이제 이게 솔루션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x가 1 이하일 때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좌변은 다 음수지. 그래서 x는 약간 생략을 하면 요거 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결국 첫 번째는 요 놈이니까 이거에서 요 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1 이하면서 x가 마이너스 4 이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x가 여긴 경기 안 들어갔으니까 경기 빼야지. 왜냐면 합해서 합집합 만들려니까 여기 넣으면 여기를 빼면 돼. 이번엔 다 빼버릴게. 이렇게 5 미만.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x-1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4지.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지. 항상. 그래서 이 2번 구간은 얘가 성립이 다 돼요. 자, 3번으로 갈게. x가 5 이상. x가 5 이상이면 2x-6이지. 이렇게 되지. 아, 경계. 그거 반대. x는 10 이하. 이렇게 나타내지.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x는 5 이상 10 이하니까 답은 어떻게 돼?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인 거니까 뭐 집합으로 얘기한다면 조금 오버해서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걸 다 합하는 거지. 그럼 수직선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다 연결이 돼? 10까지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형이면 할 수 없이 이렇게 풀지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교과서에도 이 별해 부분에서 뭐 더 생각해 보기 그런 부분에서 있는 교과서들이 꽤 많으니까 이 방법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선호한다. 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된다.